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연일 미 정가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남북미 정상회담 막후의 민낯을 그대로 내보여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밤사이 들어온 관련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볼턴 회고록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아이디어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이거는 정 실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정 실장을 백악관 사무실에서 만났던 상황을 회고했는데요. 그는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며 김정은이나 미국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보다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의 그 비핵화 조건에서는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아이디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종전 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런가 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축소가 됐다 이런 언급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2018년 그 6.12 첫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지적하자 즉석에서 돈 낭비라며 중단 입장을 밝혔다고 볼턴 보좌관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지쳤다면서 훈련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대답한 뒤 군 장성들의 생각을 꺾겠다면서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연합훈련의 문제는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고 볼턴은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과거의 경우 통상 8월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해서 훈련을 시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기존의 대규모 훈련을 배제하고 축소된 대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또 보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의 어떤 개인적인 소회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직후 행사가 끝나자 1대1 회담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두 지도자가 이후 전화로 직접 접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큰 기대감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 3명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도력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거의 즉시 친해질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똑똑하고 상당히 비밀스러우며 완전히 진실하고 훌륭한 성격을 가진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볼턴은 김 위원장의 이 질문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회담을 바로 끝낼 위험이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낚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네. 묘한 긴장감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볼턴 회고록이 북미 또 남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참석을 꺼려 했는데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동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고수를 해서 결국에는 관철했다 이런 이야기도 실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또는 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하며 합류 의사를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시작된 지난해 그 6월 말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이제 북미 양자 간 정상회동을 원했으나 문 대통령이 동행을 원했다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세계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극적인 무언가를 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예. 이와 함께 판문점 회동이 이미 이제 열린 그 당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동행을 수차례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행 입장을 계속 고수해 관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볼턴 회고록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거의 짚진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독일의 미군 이 감축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한미군도 또한 같은 방침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대목이 나와서 시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왜 한반도에 대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내용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2018년 7월 3차 방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통화를 이제 소개한 부분에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얼간이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세에 나섰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개최한 그 유세가 흥행에 실패해서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밤 오클라호마 털사에 야외 유세가 취소되고 실내 유세장에 관중이 적었던 것에 대해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연 건 지난 3월 2일 이후 110일 만입니다. 예. 실내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요구하고 유세를 재개한 건데요. 그러나 19,000석 규모의 유세가 열린 센터에는 3분의 2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유세가 흥행에 실패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캠프 측의 기대와 비교하면 이날 유세 규모는 굴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2,600만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23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는 실제보다 적게 추산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흥행 실패로 끝난 배경에는 10대 K-팝 팬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0대 청소년들과 K-팝 팬들이 참여한 그 노쇼 시위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한 건데요. 미국 청소년들과 K-팝 팬들이 수십만 장에 달하는 표를 예약하고는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K-팝 팬들이 SNS상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 다 다뤄봤네요. 대규모 유세 관련 소식,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